에스콰이어 3화 씁쓸한 진실, 공감과 상처 사이의 변론. 에스콰이어 3화는 나비 고치라는 부제로 한 개인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사건과 그 이면의 씁쓸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 회차는 특히 인물의 내면 깊숙한 상처를 조명하며 변호사의 역할이 단순히 법률적 승소를 넘어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3화는 주인공 강효민이 후천적으로 시민성 난독증을 겪게 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학업과 각종 압박감에 시달린 결과로 그녀의 섬세한 감정선과 정신적 고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효민이 변호사로서 겪게 될 수많은 사건과 감정적 소모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택배기사 김덕호가 술이 들어간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민국이라는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김덕호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억울함을 호소했고 율림법무법인은 택배기사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민국이의 담당 의사는 척추에 문제가 생겼지만 차량과 충돌한 흔적은 전혀 없다고 진단합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차량과 아이의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율림은 또다시 라이벌인 리엔서와 법정에서 맞서게 됩니다. 변호사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고심합니다. 정신과 의사의 소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국이가 자신이 차에 치였다고 믿게 된 것은 노시보 효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시보 효과란 심리적인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믿음이 신체에 실제로 악영향을 끼치는 현상입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 또한 충돌이 없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으며 율림의 변호사들은 아이가 엄마의 과잉 반응을 보고 놀라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윤석훈은 법무법인 율림의 대표 자리를 제안받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가라앉는 배의 선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대사는 율림의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율림의 어두운 전망을 예측하며 대대적인 구조 개혁만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러한 윤석훈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그가 단순히 승소만 좇는 변호사가 아니라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가진 전략가임을 드러냅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윤석훈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국이의 엄마인 이상미를 압박합니다. 그는 이상미가 51개월 된 아들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진료 기록에 처방 기록이 없다는 점을 들어 그녀의 집착과 과잉 보호가 아이에게 윈하우젠 증후군이나 건강염려증 하이퍼콘드리아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상미는 윤석훈의 냉혹한 추궁에 정신적 균형이 무너지며 오열하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효민은 진실도 독처럼 쓰인다면 결국 독일 뿐이에요. 라며 윤석훈의 차가운 방식에 쓴소리를 던집니다. 이는 윤석훈과 강효민의 변론 방식과 가치관이 여전히 크게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화의 마지막은 두 주인공이 서로의 과거 상처를 공유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강효민은 어린 시절 친구의 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해결해준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왜 변호사가 되려 했는지 고백합니다. 또한 쌍둥이 언니와 불우한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윤석훈에게 마음을 엽니다. 윤석훈 역시 5년 전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처가 자신의 동의 없이 아이를 지웠다는 아픈 과거를 생각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에스콰이어 4화는 충격적인 사건과 복수, 그리고 인물들 간의 얽히고 설킨 관계를 폭로하며 시청자들에게 통쾌함과 함께 씁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특히 윤석훈의 변론 방식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메시지와 맞닿아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4화는 한 부잣집에서 가정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한 명예훼손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아동 폭행 사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정부는 6살 딸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이를 폭로하려 했고 이에 부잣집은 가정부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강효민은 가정부의 증언을 들으며 그건 진실을 말한 눈빛이었어요 라며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녀의 공감 능력은 사건의 핵심인 폭행을 직감하고 윤석훈은 논리적인 추리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훈과 사건 관계자 사이의 미묘한 관계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단순한 법정 싸움을 넘어 개인적인 감정이 얽힌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그거 둘이 아는 사이인가 봐.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라는 대사는 이 관계에 대한 의혹을 키웠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려 본인만의 회사를 설립하려 했고 그 와중에 어린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윤석훈 변호사는 이 모든 사실을 법정에서 폭로하며 진실의 칼날로 가해자를 심판합니다. 통쾌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살 딸을 폭행했던 가해자는 자신이 빼돌린 돈 때문에 큰형님에게 똑같이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그가 딸에게 가했던 폭력의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가게 되고 아이는 엄마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화의 마지막은 윤석훈의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숨겨진 상처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사무실을 나선 윤석훈은 동물병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처와 그녀의 현 남편을 만나게 되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 자신과의 합의를 깨고 아이를 지웠던 전처가 현재는 임신 중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윤석훈의 냉철한 성격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앞으로 그의 감정 변화에 대한 중요한 복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